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의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줘야 과외를 시작하는데, 어느덧 이 과외 수업이 40강이 넘어가고, 삼상전력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동희야, 음, 오빠가 왜 이 삼상에 대해서 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오빠가 전기공사 현장에서 많이 다루지 응, 않을까? 맞아. 나는. 실제로 이제 이 삼상이라는 게 전기 이론, 특히 이 교류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음, 실무에서도 삼상은 굉장히 많이 쓰여. 음, 그래서 실제 오빠가 공사하는 것 중에 이렇게 삼상 전선선을 끌고 오는 공사도 많이 하고, 원래 단상만 있는 곳에 삼상을 설치하는 공사도 많이 하는데, 음,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는 다 삼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음, 그 전봇대까지 오면 거기에서 삼상에서 하나의 상만 빼서 단상으로 이렇게 해서 220V로 공급하고, 아니면 삼상 그대로 380V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어떤 실무적인 얘기는 나중에 같이 더 하기로 하고, 우린 음. 지금 이제 삼상에 대한 이론, 특히 이제 삼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삼상 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 그래. 결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선끼리 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음, 삼상이라는 거는 이제 세 가닥의 선이 기본적으로 있잖아. 근데 음, 이 세 가닥의 선을 어떻게 결선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압 또는 전류 이런 게 달라지고, 거기에서 또 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위상도 달라질 수가 있어. 음, 그래서 이 삼상 결선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본래는 이제 그 삼상 결선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Y 결선, 델타 결선, 그리고 V 결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음, 중에 이제 V 결선은 뒤에서 얘기하게 하고, 가장 메인이 되는 이 두 가지 결선인 Y 결선하고 델타 결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자세히 들어가 보자. 그래. 자, 먼저 이야기할 것은 바로 Y 결선이라는 게 있어. Y 음, 결선이 있고, 이 Y 결선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형 결선이라고도 해. 음, 성형 결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성형 수술 같은 걸 하듯이 뭔가 뜯어 음, 고치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이라는 거는 별을 말해, 별. 음, 이 사방으로 이렇게 딱 갈라지는 모습, 그런 음, 것의 모양을 가리켜 이제 성형이라 그래서, 음, 외국에서는 이를 가리켜 스타 결선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 음, 음. 그리고 이 Y 결선과는 또 반대되는 결선이 있어. 이게 음, 뭐냐면은 세모 모양의 델타 결선이라 그래. 음, 동이 이 델타라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 배웠을 음, 거야. 아마 그 음, 전기 이론에서 수식에서 이렇게 델타가 있다 음, 그러면은 어떤 그 증가율, 즉 미분에서 쓰이는 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이라고 하고, 이걸 환형 결선이라고도 해. 음, 환형 결선. 음. 여기서 말하는 환이라는 거는 뭐, 동그란 거. 그렇지, 둥글환. 음, 그때 오빠가 한자로도 이렇게 써줬을 거야. 음, 이 둥근 모양의 결선이다 하는데, 음, 실제로 이 Y 결선과 델타 결선을 이렇게 뜯어보면 Y자 모양으로 이렇게 결선이 됐거나 아니면 이 음, 세모 모양으로 결선은 된 건 아니고, 이 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지도를 본다 해도 실제 하늘에서 내려다본 항공사진과 지도는 좀 다르잖아. 음,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결선 모양이 이런 Y 형태다 아니면은 델타 형태다 이렇게 보인다고 실제로 그렇게 결선한 건 아닌데, 음, 이렇게 이런 성향식으로 이렇게 결선을 했다 보면 돼. 음. 음,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할 건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지만은 그래도 음,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론 실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음, 알아두자. 기능사에서 나라면 한 세 문제 될 것 같아. 음. 음, 그렇게 중요하고, 자, 먼저 오빠랑 공부할 것이 바로 Y 결선이야. 음, Y 결선은 딱 보면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Y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 음, 근데 이제 어떤 책 같은 경우는 이 Y 결선을 또 이렇게 뒤집어서 Y를 하는 모양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해도 Y 결선이다. 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들의 사이의 각도 자체가 120도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 음. 이거 지난 강의에서 오빠가 삼상전력 원리 맞아. 제공할 때 벤치마크 그려가면서 얘기했잖아. 3분의 2 파이라고. 그치. 그래. 그런 것은 그게 바로 이제 삼상 전력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발전기에 음,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던 거고, 실제로도 그로 인해 위상차가 120도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거랑은 오늘은 좀 달라. 결선에 대한 이야기야. 근데 이제 결선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고 가자, 동이야. 음, 오빠 그래서 아예 예쁘게 따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총 4개의 중요한 용어가 있고 기호가 있어. 그게 뭐냐? 먼저 상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어. 상전압. 자, 우리가 지금 삼상에서도 상, 단상에서도 상, 이 상이라는 거는 영어로 페이저라고 그래. 페이저.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냐면은 PHASE. 이게 바로 상에 대한 이야기야. 상. 이게 상인데, 이 상에 대한 전압을 가리켜 우리가 전압을 보통 V라고 표기를 하잖아. V하고 아래참자로 P. 바로 이 상에서 따온, 바로 이 페이저에서 따와서 이렇게 VP로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전압이 뭐냐? 선간 전압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거는 뭘로 쓰냐면은 V하고 선이라는 게 영어로 뭐지? 라인. 그렇지. 라인에서 따서 소문자 L, 이렇게 VL. 자, 전압이 있으면 전류가 있지. 그러면은 상전류가 있겠지. 전류의 기호가 I니까 상전류는 뭐라고 표기할 수 있을까? IP. 그렇지. IP가 있고, 그리고 선간 전압이 있으니까 선간 전류가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선전류라 그래. 선전류. 기호는 기호는 IN. IL. 좋아. 여기까지 알자. 자, 이들의 공통점은 단위가 특별히 달라지진 않아. 전압 쪽은 볼트, 전류 쪽은 암페어. 이 4가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되니까 제대로 이렇게 그 기호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많이 돼. 그래. 자, 동희야, 이제 Y 결선의 그 특징, 즉 바로 방금 전에 언급한 이 4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봐. 지금 오빠가 이제 Y 결선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어. 정확하게 말하면은 김기사 이시윤 전기에서 오빠 퍼왔어. 그 책 좋은 책이야. PPL 같아? 미안. 자, 여기에서 지금 동의가 딱 보면 모르겠지만은 이 3가지가 전원, 교류 전원이잖아. 태극마크. 전원이라는 거는 전기의 원천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뭐 기전력, 즉 전압을 유지시키거나 발생시키는 힘,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 즉 이렇게 3개의 전원이 있고 결국 여기가 이제 상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이 상을 그냥 막 부르기는 어려우니까 하나하나씩 상의 이름을 붙이자면은 A상, B상, C상 이렇게 3개가 있어. 이 3개의 상이 모두 이렇게 선이 나와 있는데 이 선들을 모두 다 이 가운데 정에서 딱 묶어. 자, 가운데 중을 써가지고 이 가운데의 점을 중성점이라 그래. 우리 볼펜 중에서도 중성펜이 있지. 수성펜도 아니고 유성펜도 아닌 그 중간 성질의 그 펜. 마찬가지로 이 각 3개의 상에서 모두 선을 딱 그 가운데 있는 점을 중성점이라고. 이 중성점에서 딱 나온 선이 중성선이야. 실제로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중성선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 그래가지고 이 삼상이지만은 선은 원래 3가닥인데 이 중성선 때문에 4가닥을 쓰는 경우가 많고 더 나가서 접지까지 해서 5가닥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실무적인 얘기는 좀 젖혀두고 어쨌든 이렇게 A, B, C 3개의 상이 있다, 이걸 알았어.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보자. Y결선 상전압 있잖아. 상전압을 VP라 했잖아. VP는 무엇이 있을 것 같아? VP는 VA. 그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오빠가 하나 또 얘기를 하면은 오빠도 이렇게 전기 공사 일을 하건 뭐 전기 실무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 전압을 측정하거나 전류를 측정할 일이 많아. 그러면은 보통 이제 테스터기나 아니면은 후크메타, 클램프메타라는 건데 이걸 오빠가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나 그려줄게. 동의는 본 적이 없었을 거야 아마. 보통 이제 그 테스터기라는 거는 뭐 옛날 구형 같은 경우는 여기에 크게 이렇게 바늘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눈금이 있고 여기에 큰 레인지 버튼이 있어갖고 2가닥의 그 이제 프로브라 그래. 프로브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콕 찌르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여기에서 이렇게 콕 찌르는 게 나와갖고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 전압을 잴 때는 2개의 프로브, 꼬챙이라고 할게 그냥 쉽게. 전압을 잴 때는 2개의
프로브를 사용해서 재.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젓가락을 쉽게 생각해 보자. 젓가락에 양 두 개를 이렇게 딱 해다가 어느 한 곳과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딱 하면은 그 사이의 전위차,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게 전압이야. 그런데 전류를 재는 거는 좀 다르게 생겼어. 전류계는 전압계 같이 이렇게 두 개의 꼬챙이를 재는 게 아니라 고리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걸 가리켜 후크 모양으로 있어서 그 일본 사람들이 후쿠메도를 해서 우리나라에도 후쿠메타 많이 하는데 본래 이름은 클램프 온 메타야.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액정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레인지라고 해서 결국 여기에다가 전선이 예를 들면 파란색 전선이라면 파란색 전선을 이렇게 빡 넣어갖고 이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잖아. 이렇게 흐르면은 전류가 얼마나 통하냐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한 거야. 즉 이거는 전류를 측정하는 것, 이거는 고리 형태. 전압을 측정하는 거는 두 개의 그 꼬챙이 같은 걸 이용해서 잰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두자. 자, 다시 원안대로 돌아가서 Y결선에서의 상전압이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방금 오빠가 말했듯이 두 개의 꼬챙이를 통해서 전압을 잴 수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해당되는 상 A, B, C 상 중에 하나의 상과 중성선을 같이 댔을 때의 전압을 상전압이라 그래. 자, 이걸 오빠가 혹시 모르니까 적어줄게. 상전압이잖아. VP는 이거는 한 개의 상 더하기 중성선. 이렇게 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성선을 영어로 뉴트럴이라고 해갖고 N으로 많이 표기를 해. 그런데 여기에서 중성선에 실질적으로 전압을 재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왜냐하면은 정상적으로 평형을 이럴 때는 0V이기 때문에. 그래서 0V와 다른 한 상의 그 어떤 그 상대적인 그 전기 위치 에너지 차이가 바로 그 해당 상의 전압을 말해서 상전압을 잴 때는 간단하게 A상이면은 VA, B상일 경우는 VB, C상일 경우는 VC 이렇게 잰다. 이해하겠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바로 선관전압 VL. 이건 어떻게 되냐? 자, 이것도 오빠가 간단하게 적어줄게. 한 개의 상과 한 개의 상을 같이 재면 이거는 바로 선간전압이 된다. 이해가지? 그러면은 두 개의 상이 결국 선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Y결선에서의 선간전압 있잖아. 그거는 이렇게 돼. VAB, A상과 B상을 같이 댔을 때 VBC, 마지막으로 VCA. AC도 되고 CA도 돼.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점. 이게 Y결선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좀 다르다는 점이야. 자, 그리고 위에서 우리가 상전류 배웠잖아. IP. 상전류는 이 그림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 상전류는 전원? 전원인 전압인데. 잘 이해가 안 돼. 여기 써있기는 한다. 상전류라는 거는 이 해당 상에 흐르는 전류를 말해. 그리고 뒤에서 나올 선전류는 그 해당 상에서 부하 쪽으로 가는 선을 말해. 즉 A상의 상전류는 바로 이쪽에다가 우리가 후쿠메타를 걸어서 전류를 재는 거고, A상에서 나오는 선전류는 바로 여기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후쿠메타를 걸어서 댔을 때 선전류가 나와.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서로의 상과 상 사이가 없고 해당 상에만 해당하는 게 돼. 그게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기호를 보면 바로 이해가 갈 거야. 자, Y결선에서 상전류는 A상에 해당하는 IA, B상에 해당하는 IB, C상에 해당하는 IC가 이렇게 있고, 선전류 있잖아. IL. 이것도 똑같이 IA, IB, IC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면 돼.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알려줄게. 이거는 델타 결선이 아니라 Y 결선 때인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선간전압 있잖아.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과 같다야. 그러니까 상전압보다
성간전압이 더 높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래서 되게 많이 이걸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게, 전압이 높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모터 같은 거 처음 돌릴 때 순간적인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모터 중에 용량이 큰 거는 삼상 모터를 쓰는데, 이때 Y결선을 해갖고 처음에 전압을 확 끌어올 때 쓰거든. 그래서 우리 이런 가정집에서 쓰는 에어컨 같은 거 말고 큰 상점이나 이런 데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 삼상 전기를 이용한 경우가 많아. 공장에 있는 큰 기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집에 있는 이 가정용 전기 같은 경우는 상전압이 220V야. 많이 들어봤지, 220V. 우리가 쓴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삼상으로 간다 그러면은 220에서 누트 3을 곱하게 되면은 나오는 값이 약 380V 정도가 나와. 정확하게는 381.1 어쩌고 저쩌고 나가는데, 그래서 대략 380V가 나와서 삼상 380V. 오빠가 이렇게 전기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누트 3배 더 높다. 그거 알아두고, 또 하나는 Y결선일 때는 선전류 있잖아.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아. 선전류나 상. 그게 여기에서도 보면 IP는 IA, IB, IC잖아. IL도 IA, IB, IC잖아. 서로 같아. 상전압, 선전류가 같다. 그래서 이 Y결선에서 이 전압의 차이 있잖아. 어. 선간 전압은 누트 3 상전압과 같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이게 여기서 딱 끝나면 좋겠는데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바로 위상이라는 것이 조금씩 달라. 그래. 그거에 대해서 오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음. 먼저 이거에 대해서는 오빠 예쁘게 그렸지만은 어쩔 수 없이 지워야 될 것 같아. 슬프네. 괜찮아. 이따가 또 그려줄게. 이게 이제 위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벡터 개념으로 봐야 되는데, 선간전압이 VL이라 그랬잖아. 이 VL은 어떻게 되냐면은 누트 3 VP. VP가 뭐야? 상전압. 이게 결국은 오빠가 앞서 얘기했던 이거잖아. 선간전압이 누트 3 곱하기 상전압. 이게 이 얘기지? 그치? 인데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위상이 어떻게 되냐? 이거 기억나지? 각도 표시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자, 플러스인 거 알겠지? 6분의 파이는 몇 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 30도. 정확해. 어유, 우리 동이 똑똑하네. 누구 와이프야? 소망입니다. 자, 30도인데 빠를까 느릴까?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일단은 동이가 이걸 헷갈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예전에 오빠랑 같이 이게 수학적인 걸 할 때 이 극형식에서 플러스 값이 나오면 빠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느리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전압이 나오고 전류가 나오고 하니까 막 진상 이런 것 때문에 또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그 전에 배웠던 진상, 지상 이런 걸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그냥 플러스 개념으로만 본다. 삼상이니까, 그리고 지금 전압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우리가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은 선간전압 VL이지. 선간전압은 상전압보다, 그치, 30도 빠르다. 이걸 가리켜 뭐 진상 전압이다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위상이 30도 더 빠르다는 것만 알아도 그래? 그런 개념이고, 그리고 뭐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누트 3배 더 크기도 하지만 더 빠르기도 해. 그 두 가지는 꼭 알아두고, 그리고 이제 전류 쪽은 선전류나 상전류가 같다 그랬잖아.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IL 이게 선전류지, 는 IP 상전류지, 그리고 각도 0. 이게 뭐겠어? 일단은 선전류랑 상전류는 같은데 0도다. 뭐가? 위상차가. 위상차가 위상이 같다. 그치. 위상차가 없다는 얘기는 위상이 같다. 즉 동위상이다 이거지. 같은 말이네. 결국에는 전류의 크기도 같고 위상도 같아. 그래. 이게 바로 Y결선의 큰 특징이야. 크기, 위상 모두 같다. 자, Y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오빠가 형광펜을 쓸 테니까, 이거는 그 자격증 따고 나서 오빠랑 같이 일할 때도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그래. 그게 뭐냐면은
Y결선은 선간전압은 루트 3 곱하기 상전압이다. 그래서 380V랑 220V 이 사이가 루트 300을 곱한다. 근데 또 그게 궁금할 수 있어. 왜 루트 3을 곱하지 않는데? 이거 좀 어려워. 이건 수학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오빠 블로그나 오빠 책에 다 적혀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 할게. 근데 루트 3은 꼭 알아둬. 그래. 그리고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큰 일을 하는 거야. 전압도 더 세, 위성도 더 빨라. 반면에 전류 쪽은 다 똑같다는 점. 위성도 같고 크기도 같고. 자, 이게 Y결선이었으면은 그 다음에는 델타 결선을 보자. 그래. 자, 델타 결선은 말 그대로 그냥 세모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였는데 나는 이걸 볼 때마다 그 넷플릭스 드라마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오징어 게임에서 음, 그 세모. 우리가 이 세모 모양을 가리켜 델타라 그래. 델타. 그리고 이걸 가리켜 어딘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데가 없기 때문에 둥글둥글하다 해서 환연결선이라고도 하는데 앞서 우리가 Y결선과 달리 이 델타 결선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중성선과 중성점 자체가 없어. 없네.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와가고 가운데 뽁 찍어서 선을 빼면은 그게 중성점이 되고 중선선을 뺄 수 있다는데 결국 여기에서 가운데 선을 뺐다는 것 자체가 벌써 Y결선이 되니까 델타 결선은 중성점과 중성선이 따로 없다는 거. 그리고 전부 다 이렇게 순환식으로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변압기에서도 알겠지만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고 뭐 그래.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사실 앞서 Y결선에서는 전압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면은 델타 결선에서는 전류에서 이슈가 있어. 그게 뭐냐? 상전류와 선전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얘기야. 반면에 상전압과 선간전압은 같을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반대 개념. 그 전에 오빠가 그 전기의 쌍대 관계에서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쌍대 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 얘기가 여기 이 얘기야. 자, 델타 결선의 설명에 앞서서 각 상에 그 이름을 붙여줄게. 여기를 A상, 여기를 B상, 여기를 C상. 그리고 상전압부터 하나씩 알아보자. 상전압 VP. 자, 각 상전압은 결국 그 해당하는 상의 전원에 해당하는 전압을 말해. 그렇기 때문에 A상에 해당하는 전압은 하나는 여기다 꼭 찍어주고 또 하나는 중성선이라도 있으면 중성선에 잴 수 있겠어. 왜냐? Y결선에서는 중성선과 해당 상의 전압을 통해 상전압을 알았잖아. 근데 중성선이 없어. 이럴 땐 전압을 못 재는 건가요?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자격증 이론에서는 그렇게 중요해지는데 실무에서는 상전압을 잴 때 하나는 상에다 대고 또 하나는 접지 같은 데다 이렇게 재갖고 그 사이의 전이차를 많이 구해. 보통 접지가 0V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전압은 해당 상의 전압과 같아서 A상의 경우는 VA, B상의 경우는 VB, C상의 경우는 VC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고 선간전압이라는 게 또 있어. 선간전압은 말과 선과 선 사이의 전압으로서 VL이잖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A상과 B상 사이에 재는 전압, 즉 이 녀석과 이 녀석 사이에 재는 전압을 우리 Y결선과 똑같이 VAB, B상과 C상 사이는 VBC, 마지막으로 A상과 C상의 전압을 VH다. 전압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델타 결선일 때 그래. 자, 그리고 이제 전류 쪽으로 가보자. 상전류, 동아. 상전류의 기호는 뭘 것 같아? 상전류는 IP. 그치, 쉽지. IP를 잴 때는 어떻게 되냐? 해당 상에서 나오는 전류를 재는 거잖아.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재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다른 상과 맞닿는 지점의 전류를 잰다고 보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예를 들면은 A상에서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B상에서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그리고 C상에서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상전류라는 거는 해당 상에 대한 전류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그 해당 상이 어디와 어디를 맞붙어져 있는고 나가는지를 잘 봐야 돼.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봐봐. A상에서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리고 B상에서 나오는 전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지. 그러면은 잘 봐봐. 여기와 여기가 같은 이렇게 B상과 관련 있잖아.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것 또는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있어. 그림으로 그려줄게.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는 A와 B가 서로 접점을 이루면서 해당 그 상에 대한 전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다른 색깔로 표현해 줄게.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또 같은 상전류야. 마지막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여기에 해당하는 건 같은 상전류야. 근데 이걸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A상의 전류니까 IA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 있잖아. 결국 A와 B상이 같이 만나잖아. 여기도 B상과 C상이 같이 만나고 여기는 A상과 C상이 같이 만나자. 여기에 해당하는 전류가 바로 상전류로서 선간전압의 AB처럼 IAB, IBC, IAC 이렇게 된다 이거야. 위에 선간전압과 비슷하지. 이거는 앞서 공부했던 Y결선에서도 비슷할 거야. 근데 잘 중요한 거는 Y결선일 때는 전류는 다 똑같았어. 그냥 IA, IB, IC 있는데 지금 우리가 델타 결선 와서는 상전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되는 게 있다. 이 차이를 알아두고 선전류, IL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A상에서 나온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그랬지. 그럼 이 하늘색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선전류야. A상에서 나오는. B상에서 나오는 전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나간다 그랬지.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B상에서 나오는 선전류야. 마지막 C는 이렇게 쭉 간다 그랬지. 이게 C상에서 나오는 선전류야. 따라서 이걸 기호로 표기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A상에서 나온 건 IA, B상에서 나온 거는 IB, C상에서 나온 건 IC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서 Y결선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상전압 있잖아. VP. VP는 VL과 같대. 즉 상전압이든 선간전압이든 값은 같다 이거야. 앞서 Y결선과 반대지. Y결선에서는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높다 그랬잖아. 이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은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전류에서 차이가 나.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면은 선전류 있잖아.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봐봐. 상전류에 봐야 기껏해야 길이가 이 정도야. 한 상에. 근데 선전류는 더 길게 물려 있잖아.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도 헷갈릴 수 있다면 그냥 외우는 게 좋아. 이걸 오빠가 그래서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한글로 써줄게. 선전류는 루트 3 곱하기 상전류다. 어디에서? 델타. 그치. 델타 결선에서만 그래. 앞서 공부한 Y결선에서는 전류가 똑같아. 선전류나 상전류나. 근데 델타에서는 이런다 하고 당연하지만은 위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은 오늘 강의는 끝날 것 같아. 그래. 자, 먼저 전압에 대한 위상 이것도 오빠가 써줄게. VL 이게 뭐야? 선간전압이잖아.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고 위상은 뭐야? 같다. 동이상. 동이상. 그러니까 위상 차이가 없고 위상도 같고 전압 크기도 같아. 앞서 Y결선에서 전류와 비슷한 거야. 근데 델타 결선 와서는 전압이 다 똑같아. 실제로 이것도 실무에서도 재면은 그 이렇게 델타 결선을 한 경우가 삼상 3선식이라고 하는 거 쓰거든. 이때는 전압 자체가 똑같이 220V가 나와. 삼상이더라도. 그래서 이걸 가르쳐 우리가 삼상 220V라고 해. 본래는 삼상 380V를 많이 쓰지만 근데 이제 전류에선 조금 달라. 어떻게 다르냐? 역시 빨간색으로 써줄게. IL 선전류잖아. 선전류는 루트 3 IP 여기까지는 이해가지. 상전류에서 루트 3을 곱하고 위상은 바로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다. 자, 6분의 파이가 몇 도랬지? 30도인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30도라는 것은 무슨 말이야? 30도 느리다. 뭐에 비해 뭐가 어떻게 느리다고 볼 수 있지? 일단은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30도 느리다. 그치, 느리다. 이걸 다시 적어줄게. 중요하니까. 선전류는 상전류보다 이거 잘 봐. 마이너스 안 썼어. 그냥 6분의 파이 30도다. 그리고 당연히 단을 써줘. 라디안 뒤진다.
이게 왜 오빠가 마이너스 안 썼냐 강조하는 것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면 이미 30도 뒤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근데 뒤진다라는 것을 이미 이렇게 마이너스를 부호로 표미하면서 또 뒤진다를 쓰면 뒤진다에 뒤진다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굳이 부호를 안 썼지만은 앞서 우리가 수식에 얘기할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통해서 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전류의 차이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Y 결선이 전압을 높게 쓸 수 있음으로써 전동기 같이 순간적으로 큰 힘을 필요로 하는 거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은 델타 결선 같은 경우는 오빠가 현장에서 보면은 그 전기 난로 같은 게 전기에 전류를 되게 많이 소비를 해. 그것도 잘 생각하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전기로 열을 만들 때 I 제곱 R 그리고 T라는 공식을 썼잖아. 그 줄의 법칙. I가 뭐야? 전류잖아. 전류와 저항을 통해서 열을 만들잖아. 그만큼 전류를 많이 끌어다 올수록 더 큰 열을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고깃집 같은 데서 큰 전기난로 같은 거 거기에 보면은 델타 결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큰 전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오늘 한 것 중에 중요한 거 오빠가 또 체킹을 하면은 그래. 지금 이거 델타 결선. 델타 결선에서는 바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차이, 그리고 루트 3배 더 크다는 거.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그치? 그리고 지금 Y 결선에서는 이 전압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하지만 이 기호 같은 거 꼭 알아두면 돼. 그래.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되게 많은 것을 공부한 거야. 고생했어. 자, 어쨌든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내일도 3상에 대해서 나가는데 그래. 내일은 일단은 그 Y 결선과 델타 결선, 이 서로 다른 결선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하고 3상 전력. 우리 그동안 뭐 P는 VI, 뭐 코사인 세타 이런 거 배웠잖아, 단상에서. 그걸 이제 3상으로 확대한 건데 결국 똑같은데 다만 루트 3이 붙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그래.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알겠어. 자, 지금까지 공부하느냐고 고생 많았고 동의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